자, 시작해봐요. 네. 자, 무등을 보며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원고지라는 작품. 원고지라는 결혼이죠. 자, 두 작품 모두 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죠. 무등을 보면은 처음 본 사람 아마 있을 수 있다 싶기는 한데, 결혼 처음 보다 손 들어볼래? 꽤 있네. 알겠어요. 아니, 하긴 선생님 항상 다 유명해서. 네. 자, 하던 대로 문제 패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문제 패턴은, 자, 한 작품은 시고, 한 작품은 글이죠. 시랑 극을 묶어서 문제를 낸다. 약간 낯선 조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되게 새로울 건 없잖아, 그치? 자, 기본에 충실하기. 자, 당연히 시 문제니까 1번 문제 뭐예요? 표현상 특징 문제 나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적절한 걸 찾는 형태의 문제라면 어떻게 푸는 게 좀 속도감이 좋다? 키워드를 잡고 시작해라. 그치? 다 단독 문제니까 색채 대조, 가정, 서리적 표현, 자연의 빗댐, 명령형 어조 이런 식의 말들을 딱딱 체크해 놓고 하나만 걸려라 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읽으면 좋겠지, 그치? 게다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만약에 시가 연계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원문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의 날로 먹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요. 2번,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자는 남자는 여자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건에 관련된 그리고 인물의 갈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라는 문제. 서사구조 파악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딱 기본 문제 출제됐습니다. 3번, 보기 강화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녀석은 이 갈래적 특징을 묻는 문제다. 그치? 선생님이 항상 극작품이 나오면 뭘 묻는다고 했었죠? 갈래적 특징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 작품은 실험극적 요소가 강한 작품인데 해당 부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작품 설명할 때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건 뭐예요? 두 작품을 왜 묶었는지 파악해보라는 문제일 거예요. 그쵸? 자, 먼저 읽고 시작해볼까?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와 이강백의 희곡인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어. 두 작품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보편적인 관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져 있네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보편적인 관념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어떤 대립관계, 상호 호혜적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념적인 관계들을 실제적인 물건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지. 특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립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가치나 활용보다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이 두 작품을 묶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질적인 것과 vs 정신적인 것 사이에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서 이 대립이 나타나는 소재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물질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 혹은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이면서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부터 일단 정리를 들어가 보자고요. 자,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무등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등이 산의 이름이 무등산 알고 있나요? 아니요. 이 산의 이름입니다. 산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난이란 무엇인가를 좀 얘기하는 작품.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되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참고로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전쟁 시기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험난했겠지, 그치? 얘들아, 전쟁한다고 모든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들은 나가 총 들고 싸우고 시민들은 자기 생활을 또 영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얘기 하는지 봅시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가난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가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어느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신경 쓰면서 가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4번 문제가 묶여있을 테니까.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루에 지나지지 않는데요. 남루가 뭐 한 거니? 지금 입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 때 남루하다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고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남루한 것뿐이잖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요.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무슨 산? 무등산일 거야. 자, 눈부신 햇빛 그리고 플러스
갈매빛. 그래서 갈매빛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느낌이냐면 녹색은 녹색인데 파란색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짙고 선명한 녹색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서 있는 여름산 같은. 오케이? 그래서 햇빛이 눈부시고 갈매빛처럼 녹색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시각적 신상들이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남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야. 저기 저 산처럼 눈부신 햇빛 아래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있는 저 산처럼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으랴 라고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무슨 법 써있네요? 서리법이죠? 가릴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타고난 마음씨라고 하는 게 긍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요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대립적 시어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파악됐을 거야. 그치? 오케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불과 그냥 옷이 좀 남루한 것 뿐이야. 괜찮아? 근데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찬란하게 빛나지. 이 찬란하게 빛나는 본성들은 결코 가릴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자, 청산은 그 무릎 아래. 청산 푸른 산인 거 어렵지 않고요. 무릎 아래는 참고로 한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돼. 무릎 아래가 무슨 한자로 번역하면 뭐일까? 무릎이 한자로 뭐냐? 슬. 오, 슬. 아래. 하. 슬아에 자식이 둘이 있어요. 맞지? 무릎 아래야, 그게? 그래서 무릎 아래에 질환을 기른다고 했었는데 청산은 슬아의 질환을 기른다. 지가 뭐예요? 영지버섯 같은 버섯류라는 난초잖아. 버섯이나 난초의 특징들은 뭐야? 특징들은 뭔데? 직사광선 받으면 죽어요. 알겠죠? 그늘 속에서만 자랄 수 있어. 즉, 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로 인해 그 밑에 질환이 자랄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됐지? 우리는 우리의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오케이? 데리고 가는 거네. 우리도 우리의 슬아에 우리의 새끼들을 기르는 거야. 즉,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산의 모습이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은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가난과 같은 물질적 고통을 말하는 거겠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 됐지? 자, 현재 나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딸내미 국어학원 보내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영어학원 보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뼈 빠지게 걸어다가 걔들 키우는 거라고. 나는 그러면서 버티는 거지. 상사가 지랄 맞아도 네 하면서 또 일을 하는 거야. 됐죠? 승질이 같아서 내 승질대로 하면 컴퓨터 되잖아. 그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길러내는 거 쉽지 않아. 또 목숨이 가다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농을 친다는 얘기는 거대한 물결이 힘있게 확 움직이는 모습을 농을 친다고 표현합니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오케이? 그러면서 심지어 오후까지 온대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의 흐름을 잘 봐. 먼저 산을 본 거지 지금. 오케이? 그리고 산의 낮의 모습을 보고 오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 느낌이 오십니까? 산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했고 산이 키워내는 영지라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끼를 키워내는 과정들을 생각했고 산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시라는 거야. 됐지? 자,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되면 내외들이여 그들도 덜어는 안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내외라고 했었지. 부부잖아, 부부. 덜어는 안고 덜어는 그 곁에 누워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앉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휴식을 의미하지. 한낮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버티고 있었잖아. 근데 오후가 됐으면 쉴 때가 됐으면 좀 쉬어가라고. 힘들면 알아. 좀 쉬어. 그리고 안 되겠으면 그 옆에 누우라고요. 눕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함께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 오후의 때가 됐을 때 이제 빛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뭐라는 얘기야?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거야. 됐지? 따라서 여기까지? 자, 저 산이 온 태양의 햇살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도 저 산은 자신의 푸름을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잘 버티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힘들면 조금 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자, 지어미는 아내를 말하죠. 지아비는 이
이쪽은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남편을 보면 그 남편이니까 숭배나 그런 뜻 아닙니다.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대상을 뭐랄까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겠지. 또 지아비는 지어미의 뭐 이마를 짚으래요. 이마를 짚으라. 뭐라고? 이 옆에 내가 집에서 빨래를 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해주라고. 그치? 이쪽은 존경하고 이쪽은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삶,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이 놓일지라도 가시덤불과 쑥구렁, 구렁이 무슨 뜻이야? 구렁텅이라는 말 알고 있잖아, 그치? 뭔가 깊이 파인 거.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세모 아니니? 그치? 우리가 어느 가시덤불과 쑥구렁에 놓인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우리가 비록 여기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뭐야? 옥돌같이. 옥이 뭐예요? 귀하고 예쁜 돌이지, 그치? 옥돌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부정적 현실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옥돌처럼 어떻게? 고고한 자세. 옥돌이 옥이잖아, 말 그대로. 그치? 가치가 높고 귀한 것, 품격이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품격 있게 호젓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야단스럽게 촐싹대고 쌀랑딸랑 막 딸랑딸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젓하게, 오케이? 점잖게라는 뜻이지. 그래서 뭔가 귀하고 소중한 그 느낌을 가지고 버텨가면서 그러면서 뭐 하래요?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거래요. 청태는 푸른 이끼예요. 푸른 이끼가 낀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네. 이끼가 낀 거는 딱 생각할 때 선생님 더러워졌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더러운 게 아니고요. 녀석은 품격을 지키며 자기네 자세를 유지하라는 얘기지. 이끼가 끼일 만큼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나는 묻혀있는 것 뿐이야. 나 옥이야. 나의 겉은 지금 이끼로 둘러싸여 있지. 됐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끼가 둘러싸였다고 해서 그 옥돌이 아닌 거야? 아니잖아.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가난이 한낱 남들치하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마음씨와 타고난 살결을 가릴 수 없다고 했었잖아. 그치? 현재 나를 둘러싼 부정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고하게 이겨내며 함께 참고 견디며 살아가 보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시랍.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어의 의미들을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자연스럽게 1번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아하, 가봅시다. 1번 문제. 색채 이미지를 대조한 적 없었고요. 그쵸? 물론 색채 이미지가 강렬하게 등장하는 건 사실이야. 햇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태와 같이 푸른색 이미지가 많이 쓰였지. 갈매빛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대립은 아니야. 2번. 상황의 가정을 통해 현실에서 겪게 될 실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마지막에 쑥구렁에 놓일지라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지? 정답은 2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어를 미리 받았다면 아까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를 보면서 상황의 가정이네? 오케이? 생각하면서 나머지도 실현을 판단해주는 거 맞구나 판단하는 거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그치? 서리법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쵸? 가릴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서리법은 비관이 아니었죠. 오케이? 그렇다고 낙관이라고 보는 건 좀 오버스럽고 어떤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연적 현상 맞는데 과거의 삶을 동경한 적 없지? 마지막 5번 명령어 어조를 사용한 것도 맞아. 왜냐면 이 말이라도 싶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이 초월적 공간을 지향한다? 함부로 넘겨짚고 혼자 소설 쓰지 마. 초월적 공간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려버리고 저 높은 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돼버리자. 어떻게 애들을 기르고 어떻게 버티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식입니다. 그죠? 초월적이랑 관계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4번도 지금 자연스럽게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우고 가자. 1번밖에 못 보긴 하네. 그치? 가의 옥돌이 가지는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말되는 거 보이죠? 옥돌이 청태가 꼈습니다. 땡!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3, 4, 5번도 해결하고 가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제 해결돼버렸고 마지막 문제에서 가 연결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가작품을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잖아. 털고 가자는 얘기지. 3번 가의 질환은 까지만 생각해. 모두 물질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아닌 거 알지? 자식들이라는 뜻이었을 때. 4번 가의 눈부신 햇빛은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다. 눈빛이 햇빛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치? 근데 이게 인간 순수의 본연의 어떤 가치일까? 여기서 말하는 눈부신 햇빛이라고 하는 건 그날 오후를 버틸 수 없게 만들어주는 강렬한 태양을 말하는 거였어. 오케이? 삶에서의 고난. 그렇다고 이걸 선생님 그럼 태양은 고난으로 외우면 됩니까? 그건 좀 곤란하고요. 오케이? 자연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산에 집중한 거지 햇빛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햇빛은 요건 유동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 자, 뭐요? 4번은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남겨두고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애매한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어요? 나머지 한쪽이 확연하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해가지고 올 때 이런 애매한 거에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뒤를 봐. 아니잖아. 그런 걸 따져달라고 알겠죠? 자, 5번도 맞아봅시다. 가의 타고난 마음씨는 삶에서 지켜야 할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이거 5번, 5번 되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니? 타고난 살결과 타고난 마음씨는 지켜야 할 정신적 가치잖아. 그치?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텐데 나중에 나에서 덤이랑 불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작품 첫 번째 거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이죠. 이것도 작품이 좀 길어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길어. 이 보조자료도 볼만한 작품들 많이 찾아놨으니까 꼭 다 읽어주시고요. 내가 독서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읽어보자. 스토리를 보면서. 자, 여러분 이강백 갑시다. 일단 이 작품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실험적인 특성의 극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실험적 특성을 통해서 우의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형태의 극이다 라고 하는 거. 얘들아, 실험극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무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니? 되게 실험적인 성격의 극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질 거야? 일반적인 극과의 차이점이 포인트가 될 거야, 그지? 두 번째, 우의적인 게 뭐니? 사물이나 동물을 통해, 그죠? 대상을 비판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형태 그릴 때 우리는 그걸 우의적이라고 부르죠. 직설적이 아니라 돌려 말하기일 때요. 자, 이 작품의 내용은 주제는 이거야. 주제를 잡고 시작할게. 주제가 소유의 본질이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해보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 가지 특징적 장면들이 등장해. 자, 결혼은 참고로 예를 들어 이 작품의 러닝타임이 50분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야. 50분 동안 어떤 무대 하나, 그러니까 뭐 공연장이겠지? 공연장을 빌려서 지금 얘들도 무대를 만들잖아. 참고로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는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어. 이거 선생님이 영원히 쓸 수 있어? 불가능해. 오케이? 선생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쓰던 그 분필 홀더도 다 써가지고 지금 이걸로 교체된 거잖아, 그치? 물건도 그럴 때. 자, 그럼 우리 안경은 어때? 영원히 쓰는 거 아니고 뻔히 알지? 자, 좀 더 극단적으로 할까? 우리의 귀는 어때? 영원히 쓸 거야?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쓰겠지. 이 귀는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난 뒤에 이것도 내 거야, 여전히? 아니라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본질적으로 뭐다? 빌린 거라고 해. 오케이? 빌림이. 그리고 빌렸으니까 막 쓰자? 막 써서 없어버릴까? 아니야. 빌렸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빌린 동안만큼이라도 소중하게. 근본적으로 내 것은 아니니까. 오케이? 소중하게. 여기 이런 식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자. 그래서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무대를 빌리고 무대를 세팅한 다음에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있겠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 자, 처음에 배우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어. 팬티만 입고 나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무대야. 선생님이 배우고 이 남자의 역할이야. 저기 운동화 잠깐만 32분 동안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적어요. 그래서 참고로 32분 빌려가. 그 속 티 좀 안 되네. 뭐가 없나? 아씨. 됐어. 이렇게 진짜 하고 다니는 거야. 오늘 양복을 입고 오셨네요. 양복 상의 저한테 32분 정도만 빌려주세요. 안경이 너무 멋지시네요. 저 25분 정도만 빌려주세요.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옷이 완성되는 거야. 알겠지? 모든 것은 뭐 하는 거다? 빌린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인공이 남자가 기본적으로는 그지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빌려서 치장을 해.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의 공간은 저택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택에 하인이 딸려 있거든요. 하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굉장히 과장된 소품을 쓸게.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과장된 소품을 들고 있어요. 옆에서 시계를 하나 들고 있는데 시계가 쟁반만한 시계야. 그래서 쟁반, 하인들 전형적인 누들 있잖아. 왼쪽에 냅킨 하나 걸고 이렇게 쟁반 들고 있는 거. 근데 그 쟁반 대신 시계를 들고 있어요. 그 시계를 들면서 계산하는 거야. 참고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공연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아까 그 뭐 목걸이 하나를 10분 빌리려고 했어. 그러면 10분이 되면 이 배우 남자한테 가서 뺏어와. 얘는 뺏기 싫어서 용 쓰는데 막 뺏어와. 뺏어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 돌려주고 다시 제 위치로 하고 또 시간제. 그것만 해. 참고로 모든 것을 다 뺏고 났을 때는 어디서 떠나야 될까? 이 무대도 빌리는 거잖아. 무대가 저택으로 처리되거든? 그래서 저택에서도 쫓겨나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신발로 밟아대. 막 밟아. 참고로 여러분이 봤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일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과장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뭐한 것이다? 빌리는 것이다 라는 걸 노출시킨다. 됐지? 그런데 중간에 여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핵심 인물은 이 둘이죠. 여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도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랑 약속도 하고 와요. 이번에 선을 나갈 건데 나한테 연락 온 남자가 굉장히 부자, 저택도 있고요. 양도 멋지게 차려입었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딱 하나의 조건만 지키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 사기꾼만 아니면 결혼해도 된다. 근데 얘는 사기꾼이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꾼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혼잡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남자는 점점 나의 것을 뺏기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아, 소유의 본질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게 되는 거야. 오케이? 원래부터 내 것은 원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이런 말이야. 완전 짜증나는 말인데 이 여자를 덤이라고 부르거든. 덤. 전 더 많은 것을 뺏기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만은 줄어들지 않아요. 덤. 난 당신의 사랑만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덤. 나랑 결혼해줘요. 근데 여자는 또 이런 남자가 싫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기꾼이야 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기꾼인 게 싫지는 않은 사기꾼.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자의 어떤 진정성 어린 고백 때문에 둘은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식으로 작품이 땅 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형식의 작품. 그치? 그래서 과장된 소품을 이용해서 작품이 진행되고, 두 번째 아까 무대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들려온다고 했었고, 아까 하인 다시 돌려준다고 했었지. 맞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대 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관객석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는 것.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여러분들 봉산탈춤 배웠잖아. 꼭두각시도로 배웠잖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현대 극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위배한 건데, 오히려 이거는 그걸 의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 파악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풍자적 속성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요소를 통해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과장된 소품을 이렇게 옆에 이 말도 써주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말도 좀 추가적으로 메모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뭐 배경 세팅이 돼 있거나 무슨 효과음이 세팅돼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자 하나만 덜렁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모든 소품을 어디서 만들어 온다고? 객석에서 만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공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장 상태에 따라, 그리고 그날 그 배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독장이 다 바뀔 수밖에 없겠지. 오늘은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할 거고, 그렇죠?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되셨죠?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전체 줄거리를 좀 보고 싶은데, 자, 보조자를 잠깐만 펼쳐볼까? 자, 보조자를 잠깐만 펼쳐보세요. 그죠? 가자. 전체 줄거리 보고 갑니다. 결혼 첫 번째 보조자료예요. 지금 꺼내주세요. 네. 그럼 다 드렸죠? 읽읍시다. 가자. 한 사기꾼 남자가 외로움을 느껴 결혼을 하려고 한다. 남자는 너무 가난했기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빌린 후 여자와 맞선을 보게 됩니다. 됐죠? 사기꾼이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걸 빌려서 꾸며서 정보를 쓰는 거야. 어느 저택 제 소유입니다. 여기로 와서 저랑 소개팅을 하시죠. 이렇게 연락. 참고로 옛날에는 전보로 소통을 했으니까요. 삐삐도 없던 시절에 정보를 보냅니다.
남자는 맞선 본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빌린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자에게 과시하며 자랑하죠. 남자라면 이 정도 시계는 있어야죠. 하지만 10분 전에 뺏겼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나타나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대여 시간이 닿다면서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하고,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를 떠나려 하고, 남자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며 진심을 다해 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자는 동정심을 느끼며 남자를 믿게 됐고, 결국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둘은 결혼하러 간다 하면서 작품이 딱 끝나고요. 참고로 이거는 대관 시간이랑 딱 맞춰져 있어요. 공연이 연장되는 시간이랑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딱 미리 세팅돼 있어. 몇 분 동안 공연한다까지. 아시겠죠? 모든 것은 뭐니까? 빌린 것이니까.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걸 좀 봤으면 좋겠어. 자, 보조자료 두 번째, 결혼 두 번째 작품의 인트로 부분만 좀 볼게. 사장님, 자, 인트로 부분 볼게요. 선생님 보조자료 안 줬니? 아니요, 잘못 받았어요. 선생님 방금 줬는데? 네? 방금 줬어. 줬는데? 보조자료 방금 새로 줬어. 꺼내봐. 갈래복합 파트 2라고 줬을 텐데. 아, 네. 드렸어요. 알았지? 자, 결혼 두 번째 녀석, 등장인물, 남자, 정말 단촐한 거 보여? 등장인물 한 줄에 3명 나오고 끝났어, 그냥. 뭐, 무대 배경 설정 이런 거 딱히 안 보이지? 근데 작가 노트는 좀 봐야 돼. 참고로 여러분들 어디 갔어? 우리 문제 3번 문제가 작가 노트 중에서 추천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부분 전체를 읽을게. 작가 노트. 이건 뭐예요? 참고로 원래 일반적으로 극작품은요, 요게 뭐가 나와야 돼? 해설이 나와야 돼, 맞아? 해설이 나와서 무대를 설명해줘야 되지. 근데 이 녀석은 작가 노트라는 형식을 활용했다는 것도 또 뭐예요? 실험적인 요소입니다. 가자.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그런 실내에서 공연을 잘 만들어 썼어. 음악으로 비유하면 실내악 같은 거야.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음향 효과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 이거 뭐야?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특징 확인하는 거지. 또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즉 관객이 주인이에요, 우리한테.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모자나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와야 해.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이 작품을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것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 이랬나? 하인, 그는 빌린 물건들로 한 남자를 치장해. 구색이 맞지 않고 엉뚱한 다른 물건들로 남자는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럭저럭 부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명품이라는 명품을 다 가져왔는데 이상한 명품을 다 끼워 맞출 테니 엉망진창이겠죠. 남자, 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이야기책. 뭐예요? 과장된 소품이라고 했었지. 뭐든지 다 큼직하게 만들어요. 신발도 막 이만하게 만들고 이연책도 이만 이렇게 펴서 들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하인은 그 남자의 곁에 부동산으로 서 있습니다. 옛날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자 봐봐, 남자가 이야기책을 읽는데 그 이야기책의 내용을 보면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잖아. 오케이? 근데 사실은 요 남자가 요 남자지 겹쳐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요 이야기책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게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우의적 속성이 되는 거잖아. 자기 얘기인데, 그치? 이야기책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겹치는지 잘 봐. 그는 젊고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땡겨다 피던 한 줄도 없는 빈털털이죠. 어느 날 그는 외로워졌으므로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나 젊음의 한시기에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결혼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처녀가 자기 같은 빈털털 남자와 결혼해줄 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혼은 얘들아 싫지 않냐?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되게 중요해. 참고로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파혼에 이르는 경우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이 결혼할 때의 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만 보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상관이 없다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출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여기서부터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 그 결말이 안 좋아.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들도 의사소통이 좀 잘 돼야 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왜요? 뭐 혹시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쪽은 벌써? 그런 건 아니지? 자, 진짜 그런 사람 많다니까. 뭐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꼭 남자는 무조건 뭘 해가야 되고 여자는 꼭 뭘 해가야 되고 그런 개념은 없잖아, 그렇지? 핵심은 두 사람이 그 돈을 둘이 결혼이 이루어졌으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까에 대한 계획만 서로 의견이 맞으면 갈 수 있는데
그게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보통 그 끝이 좋은 경우는 많지 않긴 하더라고. 물론 옛날 어른들은 그러면서도 종래 사회하면서 싸우면서 클럽 올베기 하면서 사셨지만 요즘엔 또 자기 의견이 그렇게 센스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하네요. 자, 아무튼간 돈이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 그런 기분 안 좋아.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몸의 정신도 해롭죠. 빨리 심호흡을 해서 그런 기분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 사기꾼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탄하지 말자 하면서 막 참고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부분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이 당시에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일종의 뭐랄까 필독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는 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정원이 딸린 집, 훌륭한 옷, 그리고 그 밖에 부자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리러 다녔죠. 그러면서 다음 줄 넘어가 또 아라비안 나이트 인용으로 넘어가고,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어. 정원이 딸린 최고급 저택을 빌릴 수 있었고,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전한 한까지 싹 붙였지, 빌렸지. 단 조건이 있어. 빌린 물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붙었습니다. 이 저택은 45분 동안 그가 주인이고 다음에 돌려줘야 돼. 넥타이는 28분, 모자는 19분 50초, 그 밖에 다른 물건들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됐죠? 시간적 제한을 확인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인을 준비하는 커는 뭐라고요? 그게 제작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되면 그거 뺏어오는 거야. 자, 만족했습니다. 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맞으니까. 임시 빌린 거지만. 연락을 했어. 여자한테 답신이 왔어. 맞선 보고 싶대. 그리고 이쪽이 반한 바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 하나에서 시계를 보면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등장하면서 작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 쪽의 인물이 실은 나였던 거죠. 오케이? 요거는 좀 설명을 가치가 있어서 따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보는 부분. 자, 그리고 그게 진행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진짜로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설득을 하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뭐인 것처럼 느껴질 거야?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있었겠지. 왜냐? 자꾸 뭔가 뺏기고 있거든. 자기 거라며. 뺏기고 있는 중에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야. 참고로 처음에 뺏길 때는 남자는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저항합니다. 막 몸싸움을 해요. 띵굴띵굴하면서 막 싸우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찾아서 뭐야? 소유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됐지? 됐어, 가자. 자, 아무튼 여기서도 뭘 뺏겼겠죠? 갑니다. 아니, 난 똑같은 애들 왜 그럼 주세요? 해고하세요. 저 사람은 뭐야? 왜 자꾸 당신한테 물건 가져가?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뺏기잖아요. 뺏기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뭐야? 소유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죠? 선생님 지금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본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남자가 물건들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착하대요. 그럼 착하다는 것은 실제로 뭐야? 남자의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지, 그지? 그냥 저 하인이 좀 이상한 새끼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네요.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요. 참고로 여기서 덤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여자가 자신의 별명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사이에서 그냥 덤으로 생긴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덤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랑의 부산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칭이 남자는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덤이라고 부릅니다. 덤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거든? 더 주는 거잖아. 더 챙겨주는 거잖아. 챙기고 싶은 대상. 자, 그러면서 구두와 넥타이, 모자, 자잘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게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 받아주시기 아니겠어요? 오케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진짜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썰을 풀고 있네요. 자, 하인이 갑자기 또 나타났습니다. 또 왔어요. 영영 안 했어요. 나도 이제 그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자, 이거 맥락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물건을 돌려줌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기가 능동적으로 물건을 돌려줄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거 중요한 장면이 되겠지? 그치? 자, 진짜 오롯한 내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그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아요. 모두 빌린 것이었어요. 지금 뭐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모두 빌린 것이죠. 빚이었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님도 약간 사이코 같지 않냐?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밝히면서 저기 저 하늘을 봐요. 저 하늘도 나에게 모두 빌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점점점 괄호를 열고 미소를 지으며 열어닫고 오케이?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인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을 신습니다. 뭐예요? 이제 빌려준 게 다 끝난 거야. 다 돌려받았고 이제 집을 뺏길 위기, 그러니까 집을 빌린 상태가 끝나는 위기 직전이야. 결론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됐어요? 뭐라고요? 아까 빌린 것이다. 그리고 빌린 것인 만큼 주정을 따르겠다. 아 어쩌면 좋아.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갈등하는 거야? 첫 번째, 사기꾼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두 번째, 어쨌든 거짓말쟁이였잖아, 그치? 하지만 반대 의미는 뭐야 또? 반대로 나는 이 남자의 진심을 알 것 같아.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인은 구두를 거의 다 신었습니다. 맹세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사기꾼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이 어머니도 사기꾼이랑 결혼했거든. 그래서 딸에게만은 그걸 두고 싶지 않았던 거야. 맹세는 글쎄 그건 하면서 탁상의 사진들을 쓸어 모으면서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진 석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야. 너에게 시간이 없다. 늙고 나면 다 허무한 것들이 된다. 지금 시간 있을 때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지. 자,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래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작별 인사합니다. 잠깐만요, 덤! 가는 겁니까, 나를 두고? 덤으로 내 말 좀 들어봐요. 여자는 악의적인 느낌이 없죠?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자, 이제 밑줄 치면서 들어. 밑줄 치세요.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씩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소유의 본질이에요. 소유의 본질.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뭐한 것이나 빌린 것뿐이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에게 자신 있게 이건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린 거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가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광펜 랩을 들어가야지.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 이게 당신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표시 좀 잘해놔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요 사건이 벌어졌지. 지금 연기하다 말고 관객석에 들어가서 아까 빌린 사람한테 이 안경 당신 거 맞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이 사람한테. 이해되나요? 오케이. 무대 관객석에 부분이 없고 이 작품의 중요한 극적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이니까 체크.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여자는 얼굴을 연연하지 걸어나갑니다. 하인은 두벅 걸어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고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하죠. 덤, 난 가지고 사가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다른 게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이서 건가에게 또 같이 형광펜 레벨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여기서 당신 누구라고요? 관객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디 망가뜨렸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 되돌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톰! 당신도 내 말을 들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 자연스럽게 관객이 뭘로 변신했나요? 증인으로 변신했죠. 이제 구분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관객이 무대에 참여됐지. 오케이? 증인이라는 역할이 돼버렸잖아.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증인이 돼버린 거야.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소중한 나의 덤입니다. 덤. 그러니까 작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다? 덤이다.
오래된 건 없는데 추가로 조금 한번 즐겨봐. 살아봐 한번. 이런 식으로 누가 주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는 얘기죠. 남자는 현재 구두발에 저도 차였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하죠. 포옹 뭐예요? 연민, 사랑 의미하지 그치? 그만해요. 이제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누굴 사랑하겠어.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랬어요. 어머니도 멀쩡한 사기꾼이랑 결혼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끝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서 끝이 나게 돼요. 되시죠? 네. 자 작품 즐겁게 보셨죠? 나중에 이 작품은 한번 직접 그 상영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 아무튼 결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실험적 소재들을 통해 실험적 그때의 구성을 통해 소의 본질의 의미를 밝히는 작품이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소재의 의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 그치? 남자가 빌린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빌린 것이라고 하는 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합시다. 2번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답으로 갈게요. 4번 남자는 여자의 작별 인사에 좌절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니? 아니지. 마지막 순간까지 덤을 외치며 그렇지? 제발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있었죠. 아니니까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3번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작가 노트는 다 봤었잖아, 그치? 실제로 그 양상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 1번 보세요. 떠있는 달림, 눈빛의 구름, 한이발 이런 것들은 실은 만약에 정상적인 극이었다면 배경 음악이나 아니 배경 효과음이나 혹은 배경 그림으로 처리가 됐을 부분이야, 그치? 근데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를 고려해서는 리을을 연기할 때 객석이 관객에다가 대사하는 방법으로 관객이 연극에 뭐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쵸? 특징이라고 했었지? 세 번째, 빌린 물건을 가져다 줄 때는 관객들에게 최대한 예의 있게 갖다 줘야지, 그치? 왜냐면 중간에 이런 말을 했거든.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4번, 나를 고려하여 하이는 디귿의 연기를 위해 공연이 진행되는 중간에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빌리도록 한다. 아니지. 신발을 빌린다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무슨 얘기만 나왔었어? 과장된 소품으로서의 의미여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 신발, 되게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죠. 그리고 끈을 묶으면서 옆에서 뭘 하는 거야? 긴장감을 조성해 주는 거야. 이해됐지? 마지막 5번, 빌린 물건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미음 대사를 통해서 강조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뭐예요? 빌렸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룬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요. 아까 우리 4번에선 4, 5번 보기 짜고 했었잖아, 그치? 4번, 나의 소중한 덤은 인간 본인의 순수함. 그게 아니잖아. 이거 확실하게 아니잖아. 소중한 덤은 사랑하는 사람이지 왜 갑자기 소중한 인간 본인의 순서가 왜 나와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그냥 플러스의 이미지라고 해서 똑같이 겹치지 마시고요, 알겠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단맛을 좋아해요와 나는 짠맛을 좋아해요가 어떻게 같은 거야? 물론 단짠 낮짠은 세상의 최고의 조합이지만 단 거 좋아하는 거랑 짠 거 좋아하는 건 다른 겁니다. 5번, 줄기는커녕 불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삶에서 지켜야 할 정신적 가치, 다른 말로 뭐였지? 사랑이었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줄지가 않더라라고 말했으니까.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은 상행이라는 시와 동행이라는 소설 두 작품을 연결하는 작품인데 아이고 큰일이네. 3번 이거는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나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선생님 고민할게요.